저희가 이번에는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음 배울 때는 좀 난해한 개념인 매개 변수와 여기 반환값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매개 변수를 지금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썼던 함수를 조금만 다시 기억을 살려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say hello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안에 우리 프린트 하이라는 코드를 넣은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저런 하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요. 함수를 호출했다. 그런데 우리 프린트 함수 기억 다시 한번 살려볼게요. 프린트 함수. 프린트 함수는 넣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썼냐면요. 하이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 안에 출력하고 싶은 어떤 재료를 데이터를 넣었어요. 데이터.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재료를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에 대한 정의도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매개 변수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전달하는 값을 받는 변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어떤 값을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데이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만든 say hello 함수를 보면은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안에다가 어떤 재료를 똑같이 프린트 함수처럼 따라서 넣고 실행을 해보잖아요. 그땐 오히려 에러가 발생을 해요. 우리 함수는 여기 있는 재료를 아무것도 받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료를 넣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없이 실행을 해야 올바르게 실행이 되고요. 참고로 아마 이제 궁금해서 한 번씩 쳐보실 수 있는데 그럼 프린트 함수는 이 안에 아무것도 넣으면 이것도 에러가 나나?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은 프린트 함수는요. 너무나 유연한 아이여서 여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출력 상태가 됩니다. 이 정도는 참고해 주세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를 한번 선언해 볼게요. 그래서 df 인사를 한다는 뜻에서 greet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이번에는 이름을 한번 넣도록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제 이름이란 게 매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저기 있는 매개 변수는 내가 원하는 이름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냥 원하는 이름인데 이 괄호 안에다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의미를 알 수 있는 이름의 변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여기는 뭐 A라고 써도 똑같이 기능을 동작하고요. B라고 넣어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A, B라고만 이렇게 써서 작성을 하면은 그래서 저기다 뭘 넣어야 되지? 라는 의미가 불명확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name이라고 이름을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print name 내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입력받은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그대로 출력해 줘 라는 일을 담당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reet 하고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우리 항상 할 때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실행을 해볼게요.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땐 오히려 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니까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이 에러 메시지도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타입 에러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만든 greet이라는 함수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한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해서 이름이라는 저 매개 변수를 나는 지금 바라고 있어. 저게 있어야지만 나는 실행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으로 우리는 원하는 이름 하나 이렇게 작성해서 넣어보세요. 그렇게 실행을 하면은 내가 이름 그대로 넣은 것과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야 여기 있는 함수가 우리가 좀 학교에서 보통 배울 때 함수라는 건요. 어떤 이런 상자 형태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이때서야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다가 내가 어떤 재료를 하나 넣습니다. 그럼 이 재료 안에는 상자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살짝 변환된 모습으로 결과가
출력이 돼요. 함수가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서 배우는 함수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쓰는 함수의 개념이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함수라는 걸 만들었고 재료를 넣으면은 요 안에 있는 코드를 통과한 다음에 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한번 함수를 선언해 봤어요. 하나는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 우리는 say hello라는 아이를 만들어 봤었죠. say hello. 그리고 또 하나는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 그래서 우리 방금 뭘로 만들었어요? greet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hello, hi 내가 원하는 문자를 넣으면은 그것 그대로 하는데 우리 greet이 아니라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었지만 아무 글자나 사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name 저는 레오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이름을 넣어서 매개 변수가 필요한 함수. 지금은 이런 식으로 기능이 동작하는구나. 여기 있는 들어가는 이름이나 막 어떤 것들을 막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건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함수의 가장 큰 틀,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익히는 게 중점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부터 시작해서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